지금 보시는 화면이 웨스트로 접속 화면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로 접속 화면도 보시면 크게 상단에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분야별 검색할 수 있는 메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로는 주로 미국의 법령, 판례, 그리고 각종 법과 관련된 문헌자료, 서식서, 기타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컨텐츠가 크게 웨스트로는 1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스 판례, 스테이트 법령, 2차 문헌자료, 서식자료, 브리프자료 해가지고 케이스부터 어비츄레이션까지 15개 분야로 구분을 하고 각각 분야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메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본이 미국 자료인데요. 미국 외 국가의 자료도 일부 제공합니다. 그 자료는 여기 인터내셔널 머티리얼스, 이 인터내셔널 머티리얼스에서 미국 외 국가의 자료도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됩니다. 인터내셔널 머티리얼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살펴보면은 호주, 캐나다, EU, 홍콩, 한국, 영국, 기타 국제기구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료 보니까 관심 가지실 수 있는데 이 한국 자료는 우리나라의 그 영문 법령하고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판례 중에 일부를 또 번역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하고 우리나라 몇 개 대학에서 발간하는 영문 법학 저널들인데 보여줄까요? 이 자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률 자료 접근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자료고요. 한국 사람은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뭐 로엔비 같은 데서 우리나라 자료 찾는 게 훨씬 많은 자료,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 자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료 접근하실 때 편리하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뭐 영국 자료 많이들 찾는 분들이 있는데 영국 자료는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뭐 특허 관련된 영국 법률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제공되고요.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미국 법률 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법률 자료도 전체는 아니지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스토리에서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전 세계 한 11,000여 종의 신문사랄지 기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그 정보원이 11,000여 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 신문 기사 같은 거 검색해서 보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곳에서는 찾지 못하는 전 세계 신문 기사 뉴스 자료를 해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장 핫 이슈니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전 세계 기사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웨스트로가 검색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웨스트로의 뉴스 기능을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전 세계 신문 기사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문 기사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법과 무관하게 일상 신문 기사니까요.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자료도 웨스트로에서 찾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외국 자료와 신문 자료 보여드렸고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이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스트로에서 자료 찾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통합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볼 텐데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올 페더럴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미국이 워낙 이제 국가도 크고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한 번에 전체 자료를 다 검색하면 검색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웨스트로를 실무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미국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로 활동하는 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자료만 필요하지 다른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세팅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웨스트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 올 스테이트와 올 페더를 전부 선택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스테이트 앤 페더럴, 그래서 미국의 모든 주와 모든 연방의 법률 자료를 전부 검색할 수 있게끔 세팅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뭘로 할까 해서 퍼니티브 데미지스라는 걸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미국 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로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거나 우측에 있는 돋보기 검색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웨스트로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내용 입력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웨스트로에서는 크게 제공하는 자료를 15개로 구분한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컨텐츠에서 결과가 몇 건씩인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만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보이는데 웨스트로는 검색 결과 값이 그 분야에서 10,000건 이상이 되면 그 넘어가는 거는 무시해버리고요. 최대 10,000개까지만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만은 딱 10,000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료는 더 있는데 이용자에게 너무 많다 해서 10,000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화면에 이 분야별 검색 결과 중에서 대표되는 추천할 만한 리스트를 먼저 한두 개씩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추천 자료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는 검색하시다 보면 관련 자료와 도움되는 참고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로에서 상단에 있는 통합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일단 퍼니티브 데미지스가 우리가 일상에서는 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닐 수 있는데 미국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검색 결과 값이 너무 많고요. 이 많은 결과 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니티브 데미지스라는 검색으로 판례가 10,000건이 검색이 됐는데 이 10,000건의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를 선택하니까 이제 10,000건의 목록이 1, 2, 3, 4에서 쭉 나오고요. 한 페이지에 20개씩 해서 10,000개 전체의 리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10,000개 중에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순서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의미의 순서인가? 정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렬이 소트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이 기본적으로는 릴리번스,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로에서 기본 검색을 하고 나면 그 결과 목록이
1, 2, 3, 4 번호가 부여돼서 정렬이 돼서 보여지는데 그 정렬의 기준은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해당 검색어와 가장 연관성이 깊다고 하는 걸 1번, 그 다음 문서를 2번 이렇게 시스템이 판단한 연관성을 가지고 검색 결과 값을 정렬을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하는 거라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용자에 따라서는 이 정렬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정렬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기본은 연관성이지만 날짜 순, 그러니까 최신 문서 순서로 정렬을 바꿔볼 수 있고요. most cited, 가장 많이 인용된 문서 순서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ost used, 가장 많이 이용된, 이거는 웨스트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문서부터 보여줍니다. 코드 레벨은 이제 판례 같은 경우 신급별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 먼저, 그 다음에 항소법원, 그 다음에 1심 법원 이렇게 신급별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텀 프리퀀시는 우리가 입력한 이 퍼니티브 데미지스를 웨스트로에서는 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보통 검색어 혹은 키워드 이런 용어를 쓰는데 검색어나 키워드라는 거를 웨스트로에서는 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텀, 퍼니티브 데미지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문서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텀 프리퀀시로 정렬을 하면요. 그래서 퍼니티브 데미지스로 검색했더니 어떤 문서에는 해당 단어가 뭐 10번 들어있는 문서도 있고 5번 들어있는 문서도 있고 뭐 1번 들어있는 문서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10번 들어있는 문서가 1번 그 다음으로 들어있는 문서가 2번 이런 형태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잘만 활용하면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빨리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이 검색 결과 리스트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네로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네로우부터 쭉 나오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이 이 검색 결과, 이 많은 결과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흔히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그냥 필터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쭉 나와 있는 필터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 판례가 10,000개나 되지만 그 중에 정말 나한테 필요로 하는 판례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메뉴가 Search Within Result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결과 내 검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퍼니티브 데미지로 10,000건을 검색을 했고 다시 한번 그 10,000개 중에서 특정한 검색어를 다시 넣어서 재검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번 맥도날드 해보겠습니다. 자, 퍼니티브 데미지스로 판례 10,000건을 검색했는데 그 중에 맥도날드가 들어있는 판례만 다시 재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334건. 그러니까 10,000건 중에 맥도날드가 단어가 들어있는 판례가 334건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입력한 검색어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재검색에 입력한 검색어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도 편리하게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Search Within Result. 다시 원래 위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Undo Filters 하면 아까 10,000건의 리스트로 다시 바뀝니다. 자, 이번엔 그 밑에 있는 메뉴들, 그 밑에 있는 메뉴들을 활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볼 텐데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체크를 하면 바로 이게 또 돌아가요 시스템이. 그러면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 여기 Select Multiple Filters라는 버튼을 눌러 놓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도 시스템이 아직 작용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 놓은 다음에 자, 주리스딕션은 말 그대로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어느 법원 판결문인지 어느 법원 판례인지 그래서 보시면 연방 판례, 주 판례 구분해서 보실 수 있고 주 판례도 그 개별 주의 판례를 전부 구분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방 판례 볼 거고요. 연방 판례 중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연방 대법원 판례, 연방 항소법원, 연방 항소법원 판례 901건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있는데요. 날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6개월 판례가 84건 있네요. 최근 12개월 판례는 193건, 최근 3년 판례 669건. 그럼 최근 3년 판례 선택하겠습니다. 리포티드, 언리포티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그 공보 판례집이 있는데 공보 판례집에 실려 있는 판례는 리포티드, 공보 판례집에 실려 있지 않은 판례는 언리포티드입니다. 공보 판례집에 실려 있는 것보다는 안 실려 있는 게 좀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언리포티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픽이 있네요. 타픽이 다양한 형태의 타픽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크리미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 필터 중에 관할 구역은 연방항소법원, 그 다음에 날짜로는 최근 3년 거, 언리포티드, 크리미널 분야의 판례 이 정도 선택하고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플라이 필터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 그냥 단순하게 퍼니티브 데미지스만 가지고 미국 판례를 검색했더니 10,000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연방 항소법원 최근 3년, 그 다음에 언리포티드, 그리고 크리미널 분야의 판례를 추출했더니 이렇게 4건. 4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고 원하는 판례를 찾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로에서 먼저 통합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 중에 원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필터링하는 기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웨스트로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크게 15가지 분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웨스트로를 대학기관에서 이용할 때 주로 보는 게 판례 법령도 많이 보지만 가장 많이 보는 자료는 법학 저널 자료입니다. 로 리뷰나 로 리포트 자료인데 여기 목록에는 로 리뷰나 로 리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 리뷰나 로 리포트, 법학 저널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목록 중에 세컨더리 소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컨더리 소스를 클릭하시고 이 2차 문헌 자료 중에 컨텐츠 타입이 있거든요. 퍼블리케이션 타입. 그 중에 보시면 로 리뷰 앤 저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 리뷰 앤 저널 선택하시고 적용하면 퍼니티브 데미지스로 검색한 세컨더리 소스 자료 중에서 로 리뷰 앤 저널에 실려있는 논문 기사만 이렇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웨스트로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주로 보는 법학 저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법학 저널에 실려있는 기사만 좀 보고 싶다 이러실 때는 여기 퍼블리케이션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터 퍼블리케이션 네임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법학 저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이용되는 게 하버드 로 리뷰인데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하버드 로 리뷰 보이네요. 하버드 로 리뷰 선택하고 컨티뉴 그리고 적용. 네, 이렇게 하면 하버드 로 리뷰에 실려 있는 하버드 로 리뷰에 실려 있는 관련 기사 26건만 추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화면에 있는 통합 검색 창을 이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필터링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 방법 중에 이제 컨텐츠 분야별 검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분야별 검색은 케이스부터 어비츄레이션까지 1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고요. 먼저 케이스, 판례입니다. 판례를 선택하시면 이제 검색 화면이 이렇게 판례 상세 검색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부 판례만 검색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도 미국의 전체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연방 판례, 주 판례 구분해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방 판례만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 All Federal
케이스 클릭하면 연방 판례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 대법원 판례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연방 항소법원 판례, 연방 지방법원 판례. 원하는 법원을 선택해서 원하는 판례만 검색할 수 있게끔 예, 계층 구조로 메뉴 검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주별 판례도 원하는 주를 선택하면 해당 주의 판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타픽벌레도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로 동물과 관련된 판례만 찾고 싶달지, 안티트러스트 혹은 가족법, 건강, 보건 이렇게 세법 관련된 자료, 판례. 그래서 원하는 토픽을 선택하셔서 해당 토픽에 관련된 판례만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방 판례 한번 선택해 봤고요. 연방 판례 선택하니까 바로 여기 검색창 옆이 연방 판례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연방 판례만 검색하실 수 있고, 미국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미국 유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당사자명 검색입니다. 미국은 판례 제목 자체가 누구 대 누구 케이스에서 소송 당사자 이름이 곧 그 판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당사자 검색이고요. 당사자명 검색이고요. 예를 들면 애플 삼성 애플과 삼성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애플과 삼성인 당사자인 원고 피고 당사자인 판례를 우선 검색해 줄 겁니다. 연방 판례 중에서 애플 삼성 판례를 37건 검색했고요. 검색 결과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목 클릭하면 네, 원문, 판례 원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 원문에서 원문 보면서 웹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또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다른 판례를 통해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토어 분야별 검색 중에 판례 검색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령 검색입니다. 법령 검색도 클릭하시면 스테이트 앤 코트 룰 법령 검색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방 판례, 개별 주 판례를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메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픽별로 또 특정 법령, 특정 분야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 판례 쪽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 어노테이티드라고 흔히 이제 USCA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미 연방법 전체가 들어있는 코드 법전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미 연방법 헌법부터 타이틀 1부터 타이틀 54까지 이렇게 미 연방법이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에 미국 연방법 전체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서 책 넘겨보듯이 브라우징 방식으로 미국 연방법을 전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타이틀 3번이 대통령 관련된 법규네요. 대통령 관련된 법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라우징 할 수 있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중에 챕터 2의 102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 급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보시면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연봉은 1년에 $400,000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미국 연방법 전체를 본인이 원하는 조문을 클릭하면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전부 다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예, 미국 연방법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예, United States Code Annoted라는 이 자료입니다. USCA라고 흔히 말하는 자료입니다. 네, 다음으로 2차 문헌 자료 보겠습니다. 세컨더리 소스고요. 세컨더리 소스 클릭하시면, 예, 세컨더리 소스에는 이제 출판 타입별로 구분이 먼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로우 리포츠는 미 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미국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자료가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로우 리포츠 AL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CLE 자료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자료인데, CLE 자료. 그다음에 주리스프루던스 앤 인사이클로피디아는 법학 백과사전류입니다. 그래서 법 백과사전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기관이 많이 이용하시는 로우 리뷰스 앤 저널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그 출판물의 형태를 클릭해서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출판물이 발간된 주별 자료도 이렇게 원하는 주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고요. 예, 탑픽별로도 원하는 분야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로우 리뷰스 앤 저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우 리뷰스 앤 저널이고요. 여기 이제 웨스트로가 제공하는 로우 리뷰스 앤 저널이 1200여 종 됩니다. 1200여 종 중에 지금 여기는 1043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발간된 저널이 1043종이고요. 나머지 200여 종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터내셔널 멀티리얼스,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이쪽 저널이 한 200여 종 됩니다. 그래서 토탈 1250종 정도 됩니다. 미국 저널 1043종이 여기 나열되어 있고요. 쭉 알파벳 순서로 저널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원하는 저널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하버드 로우 리뷰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클릭을 하시면, 네, 이제 여기 지금 화면은 하버드 로우 리뷰만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자료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도서관 내에 하버드 로우 리뷰만 들어있는 자료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버드 로우 리뷰에 실려 있는 모든 기사를 다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액션 한번 해볼까요? 네, 집단 소송인데요. 클래스 액션. 네, 클래스 액션과 관련된 하버드 로우 리뷰에 실려 있는 기사, 논문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하버드 로우 리뷰에 클래스 액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가 662건 검색되었고요. 이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필터 중에 author 있어요. 저자명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저자가 쓴 자료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author. 네, 클락이라고 제가 검색했는데 2건 나오네요. 이런 형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하버드 로우 리뷰에 실려 있는 이제 그 기사 논문 하나 검색했고 그 원문을 보려고 제가 제목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로에서 이제 저널의 원문은 이런 형태로 제공합니다. 상단에 간략한 서지 정보 나오고요. 예, 저자명이 클락 있네요.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본문이 이런 형태로 제공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다 보면 예, 이렇게 녹색 별표 숫자가 보이는데 이거는 해당 기사가
그 인쇄 책자에 실렸을 때 그 책자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쇄물의 페이지를 이렇게 녹색 별표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숫자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풋노트라고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풋노트 내용도 바로 보여지고 또 클릭을 하면 원래 위치의 풋노트를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투는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입력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뭐 1978페이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1978 이런 형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돋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그 해당 문서에 있는 특정 단어를 찾을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가 너무 길다 보면 다 읽기가 어려운데 그때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만 빨리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용합니다. 제너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에 제너럴이 들어있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만약에 제너럴이 더 나오면 이쪽에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서 내에는 제너럴이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웹스토어에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다가 본인이 쓰고 있는 리포트나 논문 같은데 인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내가 내 자료에 인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내 문서에다가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용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인용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내가 여기에 인용했다고 인용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 인용 출처를 밝히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자,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 먼저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고 내가 인용하고 싶은 내용을 블록 설정을 하고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면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 메뉴가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블록을 설정하고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면 뜹니다. 이렇게. 그 중에 copied re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pied reference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text is copied라고 잠깐 떴다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내용이 복사가 됐다는 의미죠. 자, 그거를 본인의 논문 같은 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인용하고 싶었던 원문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이 파란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인용 출처를 밝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자동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웹스토어에서 자료 찾아서 인용할 때 이 기능만 잘 알아두셔도 좀 쉽게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블럭을 설정하고 마우스 마우스 검지손가락 떼고 copied reference. 자, text is copied.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문서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판례 분야별 검색 중에 대표적인 판례, 법령, 2차 문헌 중에 저널 분야별 검색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널 분야별 검색 중에 우리가 저널 찾을 때 아까 이 세컨더리 소스 가서 쭉쭉 찾아갔는데 그게 좀 번거롭고 귀찮으면 그렇게 찾지 말고 여기서 직접 찾아도 됩니다.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저널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리고 엔터 치지 말고요. 입력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해당 저널이 만약 웹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저널이다. 그럼 이렇게 목록이 나타납니다. 저널 목록이. 이게 안 나타나면 그 저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타이핑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타입형을 명확히 했고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당 저널은 웹스토리에 없는 겁니다. 웹스토리에 있는 저널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타이핑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하버드 로 리뷰 선택하면 하버드 로 리뷰 검색할 수 있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연도의 자료를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버드 로 리뷰에 실려 있는 뭐 2018년 기사를 보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팁을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이 어드밴스드 검색이 좀 전문가 검색이고 좀 연산자라는 걸 이용한 검색인데요. 이 검색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이거는 이제 좀 써보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웹스토리에서 자료 찾을 때 이걸 몰라도 대체도는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데이트 중에 날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018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여기 바로 그냥 검색하시면 하버드 로우 리뷰에 실려 있는 2018년도 기사만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저널을 찾아서 그 저널의 특정 연도 기사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어드밴스드 가셔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날짜, 이 데이트를 원하는 연도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도 기억해 두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웹스토리에서 판례 하나 찾아서 판례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 찾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이테이션 넘버 검색이라고 이런 판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 판례가 이거 121 SCT525 이 판례고요. 이게 미 연방 대법원 판례고 요즘 현실하고 너무나 부합되는 판례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하고 알버트 고어가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 부시가 당선이 되고 고어가 떨어졌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권자 득표로는 그 숫자가 더 많았는데 선거인단 숫자에서 부시가 더 많아가지고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선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선거인단이랑 특정 주의 개표 관련해 가지고 부시와 고호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고 그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판례를 가지고 웹스토리에서 미국 판례 찾았을 때 도움되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례 본문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내려가면 웨스트 헤드노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시사항인데요. 판시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고 재판에서는 판시사항이 10개, 10개죠. 10개의 판시사항이 나왔고 보면 대체로 다 선거 관련된 뭐 선거권이 있느니 없느니 시민권이 있느니 없느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판시사항이 10개가 있고요. 그래서 웨스트로에서 미국 판례를 찾았을 때 웨스트 헤드노트에 해당 판례의 판시사항이 언급된다는 거. 그리고 상단의 메뉴를 보면 몇 개의 그 버튼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다큐멘트 메뉴는 현재 보고 있는 본문을 보고 싶을 때 다큐멘트고요. 그다음에 파일링이 있는데 파일링은 해당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에 제출된 문서 목록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뭐 소장, 변론서, 답변서 여러 가지 각종 증거 자료들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파일링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리는 해당 재판의 연역 정보입니다. 해당 판례의 연역 정보. 그래서 처음에
1심이 어떻게 시작했고 쭉 해서 마지막까지 신국관계랄지 주요 관련 재판까지를 도표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이게 히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어서리티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부시 고 재판에서 참조한 선판례입니다. 참조 판례라고 하죠. 그래서 부시 고 재판에서 참조한 선판례 목록이 테이블 오브 어서리티고요. 이게 이렇게 쭉 전체 65개네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치열했으면 서로 주장한 과거 선판례가 65개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재판 중에 어떻게 이 판결문에서 이 판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는 여기 페이지 클릭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부시 고 판례, 원래 우리가 보던 판례 페이지거든요. 이거 클릭하면 해당 판례에서 그러니까 선판례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팅 레퍼런스인데요. 사이팅 레퍼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인용 자료이기 때문에 부시 고어 판례 이후에 나온 판례에서 부시 고어 판례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판례 말고도 뭐 다른 자료, 세컨더리 소스도 있고 다른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팅 레퍼런스는 부시 고어 판례 이후에 나온 판례 혹은 기타 문헌에서 부시 고어를 참조하고 부시 고어 판례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거에 그러한 자료를 볼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먼저 판례가 먼저 나오는데요. 1, 2, 3, 4 이게 전부 지금 부시 고 판례를 참조하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부시 고 이후 나온 이 후행 판례에서 부시 고 판례를 참조하는데 긍정적으로 해당 판례 내용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판례도 있는 반면에 네거티브, 부정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부시 고 판례 내용을 부정하는 판례도. 이런 네거티브 판례들도 나와 있고 이 네거티브 판례들만 따로 모아서 제공하는 게 여기 네거티브 트리트먼트입니다. 87건 있네요. 부시 고 판례를 참고하고 있는 판례가 전체 512건인데 아이고 512건인데 그 중에 네거티브 판례가 8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시 고 판례 이후 판례에서 부시 고 판례를 참조하는데 어떤 내용을 참조했느냐? 이 헤드노트 2번, 7번, 9번, 1번, 3번, 5번. 그러니까 부시 고 판례에 있는 그 판시 사항 중에 2번, 7번, 9번을 이 스테워트 판례에서는 스테워트의 블랙웰 판례에서는 부시 고 판례 2번, 7번, 9번 헤드노트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개를 부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웨스트로에서 판례를 보시다가 관련된 기능 메뉴를 설명드렸습니다. 파일링, 네거티브 트리트먼트, 히스토리, 사이팅 레퍼런스, 테이블 오브 어서리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웨스트로에서 판례나 법령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자료 옆에 깃발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깃발 표시는 키 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이 키 사이트는 해당 자료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이 붙어 있는 자료는 법적 효력 상실, 노란 깃발은 법적 효력이 아직 살아는 있지만 적용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러한 자료에 노란 깃발을 표시를 합니다. 판례를 예를 들면 먼저 법령 문제 예를 들까요? 법령을 예를 들면 법령 자료에 빨간 깃발이 붙어 있으면 해당 법령은 개정되거나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노란 깃발이 붙어 있는 법령은 해당 법령이 아직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 법에 의해서 해당 조문이 법적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예를 들면 뭐 특별법이나 상급법, 상위법 혹은 뭐 신법에 의해서 그 지금 해당 법 조문이 법적 효력이 의심스러울 때, 그럴 때 노란 깃발을 표시를 합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미국은 판례법 국가고 판례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판례가 완전히 반대되는 판례가 성립해서 해당 판례의 법적 효력이 완전 상실했을 때 그때는 빨간 깃발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판례는 이제 법적 효력 완전 상실한 겁니다. 이 노란 깃발은 해당 판례가 완전히 반대되는 판례가 성립해서 효력 상실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네거티브 판례가 하나라도 생기면 해당 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판례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해당 판례에 노란 깃발을 표시합니다. 이 판례는 지금 네거티브가 87개나 있죠. 근데 한 개만 있어도 이 노란 깃발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부시고 판례는 효력 상실은 아니지만 법 적용하기에는 재판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키사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외에 파란 깃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판례에만 그런 게 있는데 전에는 이쪽 어디 있었는데 해당 판례에 파란 깃발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아직 그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심이 진행 중이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서 해당 판결이 완전 확정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해당 판례에 파란 깃발을 표시해 줍니다. 아직 재판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심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을 표시합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어드밴스드는 좀 전문가 검색이고요. 이 and, or와 뭐 /s, /p 뭐 이런 연산자를 가지고 검색하는 좀 고급 검색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방법을 보통은 이제 자연어 검색이라고 하고 어드밴스드를 연산자 검색이라고 하는데 요즘 워낙에 검색 시스템들이 진화되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과거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어 검색,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만 갖고 검색을 하면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연산자를 통한 검색이 많이 쓰였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검색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어드밴스드 검색까지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자료를 전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자료를 찾기가 좀 어렵다 할지 아니면 과거부터 이 어드밴스드 검색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이걸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검색 기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웨스트로 법률DB 소개 및 이용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